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중앙대 로스쿨의 이인호 교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이번에도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은 안 된다, 국회 의결을 거쳐서야 된다. 그래서 정말 큰 건 하나 잡은 분이 바로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을 썼습니다. 헌법재판소 졸속재판의 심각성, 졸속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심각성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오점, 그러니까 이번에 40여기를 임명하려고 졸속하다가 그야말로 급제동 걸렸죠. 그거에 대한 지금 비판 글입니다. 202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예고했던 선고를 2시간 전에 취소하면서 2월 10일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선고는 국회 선출의 헌법재판관 40여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를 우연이라고 다투는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사건들이라고 한 것은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외에 동일한 임명 보류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4건이나 더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인해 국회가 자신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당했다고 다투는 사건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개인 또는 변호사들이 이 임명 보류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구인 완전체제로 구성되지 못함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둘 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를 다투는 것이긴 하지만 소송 요건이나 본안 판단의 쟁점은 크게 차이가 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모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점은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한다. 그렇죠. 제3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3자가 무슨 왜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느냐, 이거는 과거 판례도 전부 다 각하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권한쟁의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선고 2시간 전에 선고를 취소한 배경과 그 이유를 짚어봄으로써 이번 졸속재판의 심각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난 1월 22일 헌법재판소는 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서만 한 차례 변론을 열고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이틀 뒤에 선고일을 2월 3일로 한다고 발표했었다. 단 한 번만 변론기를 열고서 바로 선고한다고 발표를 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바로 선고하겠다는 것이다. 이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은 변론도 없이 서면만 오고 갔다. 이거는 보나마나 각하니까 따질 거 없고, 기간 계산을 해보면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연 22일 다음 날인 23일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고 선고일을 2월 3일로 결정한 것이다. 참 기가 막히죠. 한 번 변론하고 그 다음에 평의를 열어서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선고일을 2월 3일로 결정했던 것이다. 당일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었을 리는 없고 초안 작성을 그 다음 날과 설 연휴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전원일치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서 각 재판관에게 해람하고 승인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연휴 기간을 빼면 가능한 업무일은 1월 31일 금요일 하루뿐이다. 만약 의견이 대립했다면 서로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반박하는 의견을 담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계산상 거의 나오지 않는다. 변론 후 며칠 만에 선고하는 이런 초스피드 선고는 헌법재판소 36년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변론 후 통상 4, 5개월 안에 선고를 한다. 판결문 집필에 최소 3~4개월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서 변론을 해놓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변론을 했으면 예측 가능한 일정 기한 안에 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헌법재판소는 변론과 선고 사이의 시간 간격에 개념이 없다. 어떤 사건은 1년 혹은 2년 후에 선고한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서는 변론하고 다음 날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며칠 안에 선고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이다. 아마 헌법재판소 역사에서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1월 31일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게 당시 여야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당일 내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었던 점이다. 2월 3일 선고를 3일 앞두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명한 것이다. 아마 결정문 초안을 집필하다가 사실관계 의문 혹은 불명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결론만 내려놓고 집필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 점을 우려해서 피정부의 측은 앞서 1월 24일 금요일 변론 제기를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칼에 기각했다. 이랬던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선고 2시간을 남겨두고 선고를 취소하고 일주일 후에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다.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
예정한 선고를 취소하는 것은 사정 변경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선고 2시간을 앞두고 갑작스레 선고를 취소하고 일주일 후 사건의 변호를 다시 열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심리와 선고를 졸속으로 진행했음을 자인하는 셈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왜 스스로 추락시키는가.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일정을 왜 갑작스레 변경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헌법재판소 공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 해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해명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언론 보도에 의해 해명되고 있다. 즉 예정된 선고 이틀 전인 2월 1일 토요일 피청구인 대리인이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청구인 적격을 문제 삼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로 인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헌법상 국회이고, 따라서 권한 침해를 다투는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의사를 표시하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자가 청구한 것이어서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청구인 적격에 관한 논점은 기본적인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초안을 집필하는 1월 31일까지도 이 논점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월 1일 토요일 피청구인 대리인이 이 논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선고일 당일 2월 3일 오전에 재판관 평일을 긴급히 열고 이 논점을 비로소 다룬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을 것이다. 이 논점을 묵살하고 선고를 강화하기에는 후폭풍의 위험부담이 너무 컸을 것이다. 2월 10일 월요일 다시 열리는 변론에서는 아마 의 청구인 적격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측 대리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3인 선출권은 합의제 기관인 국회가 가지고 있고, 선출권 침해를 당한 자도 국회이다. 국회의장은 선출권도 없으며 선출권을 침해당한 바도 없다. 물론 이 사건에서 국회의장은 자신의 권한 침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대표자로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대신해서 다투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는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그렇고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타인의 권한 혹은 기본권 침해를 대신해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반시하고 있다. 이는 수십 건의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외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청구인은 자신의 권한 혹은 기본권 침해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확립된 판례를 변경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이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지만 판례 변경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졸속재판으로 자신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가?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명분으로 항변하기에는 너무 졸속이다. 다른 재판관의 형평도 전혀 맞지 않는다. 또 구인 완전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8인 체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까지 내린 적이 있다.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간청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판례도 그렇고 항상 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은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완전히 확립된 판례. 다시 말하면 내 기본권, 내 권한을 침해했다고 그럴 때 헌법소원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지, 제 다른 사람의 권한을 갖다가 침해했다, 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타자가, 다른 사람, 제3자가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헌법재판이 완전히 개판이 되기 때문에 아무라도 그냥 뭐 청구할 수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라고 그래. 그거를 갖다가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만 청구인 적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관련성도 없는 자가 대신 청구해주면 안 된다고. 근데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라고. 근데 청구인 적격을 갖고 있지 않은 국회의장 개인이 이걸 청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 사유가 되는 거라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뒤늦게 이 헌법재판소가 파악하고서 그 전까지는 모르고 막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다 걸린 거라고. 근데 이제 판례를 변경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지 못한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을 연기한 거다, 이런 말이고, 중앙대 이인호 로스쿨 교수 아주 좋은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 글도 정확하게 말이죠, 논점을 잘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의 독주가 제도에 걸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유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강신업 TV입니다.